네, 북한이 어제 저녁에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당대회를 기념해 열병식 연 건 처음입니다. 김민건 기자,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할 수 있습니까? 네, 일단 북한 어제 저녁 평양 이 김일성 광장에서 네. 열병식 열었습니다. 밤하늘에 축포도 쏘아 올리고 네. 전투기 편대 비행도 펼치는 등 아주 화려한 열병식 보여줬는데 이번 열병식에서 주목할 점 바로 이 신형 SLBM입니다. 북한 측에서 사진을 공개했는데 사진 보면서 한번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이 북한이 공개한 SLBM 사진인데 보시면 북극성 5 이렇게 적힌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북한이 지난해 당 창건일에 공개한 북극성 4형보다 이 탄두부가 조금 긴 모습인데 아마 탄두가 여러 개인 다탄두 탑재형이거나 사거리 연장형일 수 있다 이런 분석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니까 이번에 공개된 건 북극성 5 시옷. 지난해는 북극성 4 시옷. 시옷이 뭡니까? 일단 북한이 이 공식적으로 설명을 한 건 없습니다. 네. 다만 지난 국정감사 때 부석종 해군 참모총장이 이 시옷이 수상, 이 수중용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그 자음 첫 개를 이제 따왔다는 내용이네요. 근데 북한은 이 미사일을 세계 최강의 병기라고 했는데 실제 그렇다고 분석이 됩니까? 네, 일단 조선중앙통신 말씀하신 네. 대로 이 수중 전략 탄도탄은 세계 최강의 병기다. 네. 세계를 압도하는 군사 기술적 강세를 힘있게 과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잠수함에서 쏘아 올릴 수 있는지는 검증이 더 필요해 보인다. 이게 바로 전문가들과 군 당국 설명입니다. 예. 일단 군 당국은 이번에 공개한 SLBM이 정말 성능이 개량된 미사일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아직 완성이 덜 된 SLBM을 열병식에서 과시용으로 보여줬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SLBM 말 그대로 이 잠수함에서 쏘아 올리는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북한 지금 바지선에서 쏘아 올리는 시험까지만 마무리한 단계인 것으로 지금 이 군 당국과 정보 당국 파악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 잠수함에서 쏘아 올리는 실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SLBM 전력화까지는 아직 밟아야 할 단계 많다 이런 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SLBM이라는 것은 네. 이게 강력한 무기다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이 전략핵을 발사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사전 탐지가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잠수함에 실린 상태로 오랫동안 잠행을 하는 과정에서 어디서 쏠지를 지금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SLBM이라는 미사일 자체도 이제 개발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만 일단 이 미사일을 수중에서 쏘아 올리는 것 자체는 지금 북한이 기술을 어느 정도 개발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네. 잠수함인데 이 잠수함이 오랫동안 잠행할 수 있으려면 결국은 핵잠수함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핵잠수함 개발 지시를 또 이 당대회 과정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강조했기 때문에 이 핵잠수함의 개발이 어느 정도 돼 있느냐 이것도 사실은 SLBM이 실제 전력화되는 데는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근데 필요 조건이 필수 조건이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설계 정도의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필요한 소형 원자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 개발했다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말씀하신 대로 전력화까지는 좀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김 기자, 우리 군도 지난해 3톤급 이상 잠수함에 탑재할 수 있는 SLBM 관련해 사출 시험에 성공했잖아요. 예, 일단 지난해 이 지상에서 쏘아 올리는 이 지상 사출 시험은 성공한 것으로 예.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 수중 사출 시험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수중 사출 시험 북한이 먼저 했듯 이 바지선에서 먼저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문가들은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에서 실시하는 방안 역시 검토 중이다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한편 지난해 11월 공개했죠. 두 번째 3,000톤급 잠수함 공개했는데 얀무함이죠. 이곳에서 이 SLBM 수직 발사관 6개 설치된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 군도 이 SLBM 전력화 위한 준비 단계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 북한 어제 공개된 열병식을 보니까는요, 이 SLBM 말고도 또 처음 보는 무기들도 있다. 군사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네, 바로 이 북한판 이스칸다르입니다. 네. 이 사진을 보시면 탄두 모양 뾰족해지고 길이가 길어진 북한판 이스칸데르 개량형 볼 수가 있었는데 이스칸다르는 러시아의 이스칸다르 미사일과 형태가 닮아서 전문가들이 일단 편의상 북한판 이스칸다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미사일입니다. 예. 이 미사일 바로 지대지, 그러니까 땅에서 땅으로 쏘는 단거리 미사일입니다. 이 특징이 비행궤적 복잡한 게 바로 특징인데 때문에 요격 힘들다는 특징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SLBM 신형 북한의 주장이지만 공개했고 네. 북한판 이스칸다르 개량형도 공개하면서 북한 핵보유국 핵무장령 같은 이런 단어까지 쓰면서 강한 군사력 과시하려는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SLBM도 대륙간 탄도 미사일화 할 수는 있지만은 정작 ICBM
ICBM은 지금 어제 화면에서 안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 ICBM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제 북미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일종의 레드라인으로 이제 네. 미국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ICBM을 새롭게 뭐 이렇게 개량한 형태나 이런 것들을 공개했을 경우에는 사실 이제 북미 간의 어떤 대화나 이런 것들은 단절이 그냥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떤 군사적 대응이나 이런 것까지 미국은 이제 모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은 그 점에서는 일단 압박 수위를 거기까지는 높이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는 일단 보입니다. 예. 이 당대회 전체를 봤을 때 북한이 지금 세우고 있는 노선이라는 것은 첫째로 먼저 대화를 뭐 제의하거나 그러한 대화를 위한 테이블을 만들지는 않겠다는 것인데 둘째 그렇다고 해서 대화를 제안하거나 이렇게 좀 온건책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를 막지는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예. 하지만 이건 이제 자기들은 소극적인 형태로 대화에 임하겠다는 것이고 결국 방점을 찍는 것은 국방력 강화이니까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국방력 강화를 다 하겠다는 게 이번 이제 당대회 전체 메시지이고 거기에 핵심이 이제 우리는 핵보유국이다라는 메시지다. 예.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